오늘은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자네, 좌뇌한테 속았네 라는 책에서 좌뇌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라는 자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방어하려는 이런 경향성은 불교에서 파악한 자의 정체에 대한 탁월한 이해이다. 숙련된 명상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명상에 입문하여 마음이 고요해지고 머릿속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할 때 느닷없이 일단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는 소위 자아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가장 중요한 몸부림이고 머릿속 생각과 이야기가 왜 가장 흔한 집착의 예인지 깨닫게 한다. 마음은 이야기와 문제거리를 자꾸 다시 떠올림으로써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스스로 느려지고 느슨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함이다. 동양의 영적 교사들은 마음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려 함은 그것이 계속 존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내가 보는 관점과도 일치한다. 자아는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가깝다. 그것이 존재한다 생각할 때만 존재하며 이는 생각함이 곧 자아이기 때문이다. 신경심리학 연구들과 불교의 가르침을 잘 섞으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른바 자아라는 일종의 패턴이 스스로 존재를 위협받거나 정체가 탄로날 위험에 처하면 어떤 새로운 또는 재해석된 버전의 자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 간단하게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다. 에고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자신이 바보 같다거나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가 말이다. 이런 순간 자아는 이전처럼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럼 당신은 잽싸게 전환하여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의 원인이 된 사건을 재해석하기 시작한다. 이런 재해석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선 남들을 깎아내리려 애쓴다. 저 녀석들 의견 따윈 아무 가치가 없어.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에서 다른 면에 초점을 맞춘다. 글쎄, 내가 저 녀석들보다 가난할지 몰라도 내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그것도 아니면 뚱딴지처럼 자신이 얼마나 애국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지, 여하튼 에고가 위협받았던 부분을 보상할 만한 자랑스러운 패턴에 집중하는 것이다. 신경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아는 소멸될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를 재창조한다. 내 식으로 표현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에고이다. 2006년 트레비 프라웅스와 스티븐 하이네 박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갖게 되는 다양한 믿음, 원칙들이 위협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였다. 결론은 이렇다. 어떤 신념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받으면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신념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 강도도 증가시킨다. 헌신하던 믿음이 위협받으면 사람들은 일종의 흥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다른 믿음을 확신하게끔 유도하지요. 그들이 헌신하는 또 다른 믿음 말입니다. 연구자들의 말이다. 박사들은 연구를 반복해 보아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진 현실이 도전받으면 사람들은 그것 말고 또 다른 패턴의 믿음을 일종의 보상으로서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아가 수많은 믿음들로 구성된 가상의 복합체라면 그것의 안전이 도전받았을 때 이를 채울 목적으로 위협받은 믿음 대신 갖고 있던 다른 믿음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말이다. 내 자신의 최근 경험을 들려주겠다. 대학에서 약 80명쯤 되는 교수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입구에 적혀 있는 제목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했다. 딱 3초 후에 나 말고 아무도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나의 해석장치는 정신줄을 놓았다. 머릿속 목소리는 내 인생의 다른 익숙한 가족이나 친구들 같은 패턴들로 주의를 돌려 이 심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내 자신을 또는 내 자신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인식된 것을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아마 이런 상태를 일컬어 소위 창피함이라고 하지 않나? 평범한 일상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패턴 인식 장치는 이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아라는 거대한 패턴에 흠이 가지 않도록 작업하는데 왜 이토록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맞이하는 걸까? 평소에 생각하는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거나 뭔가에 쉬었다고 단순히 치부해버린다. 이들 이상한 행동을 그냥 미스터리였다고 말하고 끝낸다. 그리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큰 그림에서 나라는 이미지, 패턴이 다시 유지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의 요점은 분명하다. 당신의 두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놈은 전 우주에서 이때껏 알려진 것 중 가장 진보된 형태의 패턴 인식 기계이며 거의 완벽하게 정체를 숨긴 채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컴퓨터를 가져와도 평균적인 인간의 패턴 인식 능력에도 못 미칠 터이다. 우리는 패턴을 보고 사물을 범주화하고 거기에 이들 패턴을 기술할 언어까지도 창조한다. 이 모든 걸 찰나에 해치우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패턴 인지 기계가 내면을 바라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정신적 반응들을 보며 일관성 있는 무엇, 소위 자아, 에고라는 것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신경심리학은 그토록 찾아 헤매고 붓다는 그런 건 없다고 얘기했던 잃어버린 자아가 실은 바로 뇌 자체의 작동 원리에 의해 창조된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를 증명하려면 인공지능에다 좌뇌의 모든 특질을 장착한 후 마음껏 작동되게 풀어주는 실험이 필요할 거다. 수많은 연산이 실행되는 내부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게 있다. 결국 믿으리라. 좌뇌 속의 패턴 인식 기계는 일종의 생물학적 기능이며 항상 구동되고 현실적으로 멈춤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모든 걸 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것만으로도 세상을 경험하는데 상당한 이득을 주며 고통도 감소한다. 여기까지 크리스 나이바워의 자네, 좌뇌한테 속았네 였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정의할 때 혹은 남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선 우리의 좌뇌는 재빨리 나란 사람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이런저런 좋고 싫음 등의 경향이나 어떤 믿음이나 신념들을 기억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내 나라는 인물을 창조해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조차도
내 좌뇌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인 셈입니다. 만일 좌뇌에 의해 창조된 나라는 이미지가 위협을 받거나 소멸될 위기에 처하면 자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순간 자신의 자아가 축소되거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에고는 그 축소된 자아를 다시 부풀리기 위해서 남들을 깎아내리려 애쓰거나 자신의 정체성의 가치를 다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 자신을 재창조합니다. 너무 우습지 않나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좌뇌의 해석과 패턴 생성 방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자아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좌뇌가 지키려고 애쓰는 나라는 그 이미지의 자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좌뇌가 만들어내는 자아가 아닌 일관성 있고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 내 안의 진짜 자아는 과연 존재할까요? 과연 나는 무엇일까요? 이야기꾼인 좌뇌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진짜 나는 무엇일까? 내 안을 들여다보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